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돌싱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자가로 혼자 살고 있고 작지만 연수익 1억 이상은 내고 있는 유통사업 하고 있어요. 밖에선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데 친해진 사람들에게 오픈하게 되어 이혼 사유를 얘기하면 한결같이 다들 이혼 잘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저랑 업종은 다르지만 말이 잘 통해서 몇 번 더 만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싹 트더군요. 남자가 저보다 잘 벌기도 하고 또 집이 교육자 집안이라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중학교 모 과목 선생님, 시어머니는 학원 선생님 하셨어요. 연금 때문에 노후 준비는 잘 되신 편 같았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와 제 동생을 키워주셨는데 사업이 잘 되셔서 현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제가 알기로 엄마가 갖고 계신 부동산만 거의 30억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에서 반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바로 합쳐 살지 못했어요. 저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사업체가 일산이랑 남양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1년 정도는 따로 살았네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더 애틋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남양주 사업을 정리하면서 신혼집을 합치게 되었어요. 참고로 결혼은 반반 정도 돈 내서씩 진행했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로 모아둔 돈을 다 오픈했는데 저는 가진 현금이 2억 5천 정도 있었고 남편은 4억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 합치려고 보니까 남편 수중에 돈이 1억도 안 되더라고요. 떨어져 사는 동안 더 벌면 벌었을 텐데 3억 넘게 증발되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따졌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 사실 내 동생이 애를 하나 더 낳았잖아. 그래서 이사를 가야 했는데 매제가 돈 사고를 쳤다더라고. 내 동생은 애셋 임신하고 나 키우면서 경력 단절된 지 오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내가 좀 보태줬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1년 뒤에 합치기로 했었잖아. 우리 집은? 아니, 어떻게 남편이 부인한테 아무 말 안 하고 홀랑 자기 가족한테 써버릴 수 있어? 제가 울면서 따지자 남편이 자기도 억울한 듯. 그런 말이 어딨어. 내 가족이면 여보 가족이기도 한 건데 당장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은 없고 사정이 많이 딱하더라고. 매제 돈 잘 버는 거 자기도 알잖아. 여보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투자해야 할 부분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했대. 바로 갚기로 했어. 말 못한 건 미안해. 라며 해명하더군요. 신호 남편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나름 잘 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제 남편은 아이 낳으면서 집 넓히느라 그렇다고 하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수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캐물어 보니 남편이 이실직고 했어요. 신호 남편 하던 사업이 망해서 추징이 들어왔고 살던 아파트 내놓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모르는 사이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고 당장 현금 유통할 수 있는 제 남편이 신우한테 돈을 대줘 임시 방편으로 빌라를 해준 거였어요. 정말 황당했죠. 그걸 시어머니도 신우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노발대발 화를 냈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더니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 울며 비셨어요. 미안하다. 니들 신혼집에 들어갈 돈인 거 알았지만 우리 딸도 사정이 너무 딱해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 니들 돈 잘 벌잖니. 미안한데 한 번만 넘어가 주련. 사위더러 돈 꼭 갚으라고 할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잘하마. 응?
그렇게 제 손 꼭 잡고 말씀하셨고 신우도 저한테 전화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어차피 벌어진 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아도 빌려줘야 했을 돈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편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죠. 그리고 따로 사는 걸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이랑 일부 대출받아서 아파트 알아보고 있으려니 친정엄마가 제 사정 아시고 도와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얼마 해주시겠다고 한 돈이 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저희 부부끼리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자고 한 다짐이 있어서 양가에서 1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문제가 걸리니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 걸 차마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 명의로 하기로 했고 제 사업체 근처에다 마련해 주셨죠. 몰래 시댁에 돈 퍼준 김서방에 대한 나름 친정엄마의 복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다 브랜드라 커뮤니티 시설도 좋았어요. 롯데캐슬이었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 집에서 잘 살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와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엄마는 이혼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만 전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참 많이 죄송해요. 문제의 발단은 시댁에서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신혼의 가족 5명, 시부모님 2분, 시이모네 가족까지 10명 정도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랑 저랑 분주히 요리해 대접해드리고자 노력했네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세상에, 이 집은 무슨 대궐 같다. 벽이 대리석이야? 조명도 어쩜 이리 화려한지.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집 내부도 내부지만 주차장 같은 시설이 너무 좋더라며 이렇게 멋진 집 해주신 사부인께 참 감사드리고 면목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아버님 팔뚝을 살짝 꼬집으시더라고요. 안 보려고 했는데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속삭이듯 말하는데 대강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는 뉘앙스였어요. 제 남편이 저 몰래 신우한테 돈 3억 넘게 해줬다가 난리 난 것에 대해 시댁에서는 처음에만 미안해했지 나중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신 아버님한테 저는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하고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언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나? 여보, 사업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자문 좀 구해서 잘 해결해보고 라고 하길래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그러더군요. 아니,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걱정이 되는지 신우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매출이며 사업 자금 유통 같은 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 같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얼핏 이야기만 들어도 신우 남편이 많이 힘든 상황 같았어요. 예전에 법 무시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탈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번에 신혼에 아파트 날린 것도 그거 수습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남편이 한숨 크게 쉬더군요. 시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저희 집 집들이 왔다가 신혼의 사정 듣고 마음이 안 좋아지셨는지 표정이 침울해지셨고요. 그렇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으로 다 가신 이후에 남편이 여동생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담배도 피우고 많이 착잡해 하더군요. 남편이 몰랐는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효자인 줄은 몰랐는데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사는 아들 같았어요. 저 만날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와도 그냥 수신거부 쿨하게 하고 집에도 잘 안 가길래 무심한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 신우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 저한테 조카들 용돈 주자는 핑계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에서 200만 원씩도 타 가고 그랬어요. 아마 신우 남편이 생활비도 잘 못 주고 그러니 오빠들 입장에서 안타깝긴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남편 사업도 잘 되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정부 사업체 정리하고 일상건만 운영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었는지 그것도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있는 수원에서 다른 사업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번 돈으로 거의 생활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매월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건당 마진을 남는 그런 일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2개월 동안 수입이 0원일 때도 있었어요. 물론 분기당 2천에서 3천 정도 마진을 내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제가 신호 쪽에 돈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달로 끝날 것도 아니고 신혼의 사업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냥 퍼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저도 나중엔 불만이 생기더군요.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퍼줄 거야. 돈 갚기는커녕 계속 우리가 주고 있잖아. 그 말에 남편이 더 서운해 하더군요. 제가 너무 정이 없대요. 그리고 신혼애가 나중에 더 잘 살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하더군요. 모르겠더라고요. 신혼 남편이 그렇게 영리하게 사업을 꾸려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더 황당한 건 아기 갖는 문제였어요. 저는 빨리 이세를 갖고 싶었습니다. 일단 결혼도 딱 30에 한 상황이었고 제 주변은 이미 유치원생 자식이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다들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고 키워가고 있었고 저도 저희 엄마처럼 자식한테 무엇이든 다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임신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딩크하자 하더군요. 결혼 전에는 둘 낳자, 셋 낳자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신혼에 셋 낳아 아둥바둥 키우고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바뀌었대요. 아이 낳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 텐데 너무 답답하겠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 조카한테는 어떻게든 다 퍼주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입은 없으면서 조카들 만나면 어떻게든 돈 더 주려고 자동차 글로브 박스까지 뒤져가면서 10,000원, 50,000원 꾸깃꾸깃 찾아 쥐어주더군요. 조카들한테 성심성의껏 놀아주기도 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깔깔 웃고 놀아주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 아기는 낳기 싫다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아무튼 남편과의 이세 문제도 향후 이혼 사유가 되긴 했었죠. 그치만 결정적인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무가 일전에 저희 집들이 할 때 와서 저희 집이 좋다고 감탄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자주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꼭 신우랑 시조카 셋까지 다 불러서 오십니다. 시댁이랑 신우 집은 10분 거리이고 저희 집이랑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신우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꼭 신우까지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부부끼리 살던 공간이라 집에 위험한 물건이 많아요. 긴 스탠드 조명이라든지 유리로 만든 장식품들이 많은데 시조카들이 고만고만한 나이다 보니 오면 싹 치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무지하게 뛰어요. 결국 시조카들 2번째 방문에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괜찮지? 가족이잖아. 시조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조카라고 생각해. 시자 붙이면 정만 안 붙지 뭘. 그리고 네 자식처럼 생각해주면 더 좋고 얼마나 이쁘니? 잘해주면 다 기억하고 나중에 갚아줄 거야. 용돈도 주고 나중에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 애들이 외삼촌 외숙모사랑 왜 모르겠니? 당연히 효도하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도 처음에는 쭈뼛쭈뼛 불편해하더니 2번인가 3번째 저희 집 왔을 때에는 아예 핸드폰 충전기랑 본인 노트북까지 들고 와서는 편하게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새언니, 나 언니 집으로 우리 셋째 기저귀랑 분유 좀 시킬게. 매번 힘들게 가져가는 것도 좀 그래서
언니 집으로 시켜놓고 거기서 편하게 쓰려고. 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혼애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 무신경한 성격이고 무덤덤한 타입이라 집에 누구 오는 거 별로 안 불편하거든요. 근데 신혼애랑 시모가 오는 건 정말 싫어지더군요.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 행세를 한다고 느끼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 불러 제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고 캠핑 다니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자꾸 쳐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한 두세 달 신혼에 못 오게 했더니 나중엔 비번을 알려달라 하더군요. 저희 없을 때 들어와서 좀 쉬다 간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가 삐지더군요. 가족끼리인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요. 남편도 불만 어린 표정을 지으며 자기 여동생한테 비번 알려주고 싶어 하길래 제가 이 집 사준 우리 엄마도 집 비번 알려달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왜 내가 신우한테 집 비번을 알려줘야 돼? 라고 따지듯 물으니 할 말 없는 듯 입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죠. 이래저래 짜증이 나서 남편이랑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도 알게 되셨는지 한동안은 집에 안 오시더군요. 이제야 눈치 좀 보시나 싶었는데 명절에 시댁 갔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 가니까 허전하지? 초대 좀 해. 넓은 집 횡하니 둘만 쓰기 아깝지 않아? 네? 아니요. 저희도 주말에 바쁜데요, 뭘. 주말에 바빠? 그럼 집 비워두고 둘이 나가는 거야? 그럴 거면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지. 네 신우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다니느라 바빠. 집은 좁고 애들은 북적대니 밖에 나가야지. 근데 그거 알지? 애 셋 데리고 밖에 나가면 돈 엄청 든다.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집 비번을 알려달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신우가 비번 이야기 했는데 절대 안 알려줄 거라고 했다가 남편이랑 싸웠으니 그렇게 아시라 했어요. 신혼애한테 용돈은 줘도 집 비번은 못 주겠다 하니 시모가 민망한 듯 웃더군요. 솔직히 뭐 하나 보태준 거 없이 계속 나가기만 하는 시댁이라 염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정도 떨어져 갔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니 신우랑 시모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때마다 살살거리며 과일이며 채소며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간 여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죠. 신혼의 윗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에어컨 쪽을 잘못 건드렸던지 신혼의 집으로 물이 줄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엉망인데다 습해서 곰팡이가 바로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신혼의 집까지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막내가 워낙 어리다 보니 갈 데가 없나 보더라고요. 시댁 들어가려니 시댁도 방이 2개뿐이라 여의치 않고 그래서 생각난 게 저희 집인가 보더군요. 신우가 저한테 바로 이야기하긴 뭐했는지 제 남편한테만 호소했고 마음 약한 남편이 바로 오라고 했대요. 저는 몰랐죠. 밤 늦게까지 발주 처리하고 집에 왔더니 신혼의 가족이 다 와 있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제야 남편이 자초지종 얘기해주며 저더러 2주만 참아달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시주카들은 넓은 집 와서 신났다고 뛰어다니고 신우는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제 옷까지 꺼내 입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음날 와서는 미안하다 대신 집안일 해주겠다 하시며 아예 캐리어 끌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말도 안 되는 동거를 2주간 하게 되었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호텔에서 이틀 정도 자고 그랬어요.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싶긴 했는데 신혼의 애들이 워낙 어리다 보니 나가라고 할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렇게 약속된 2주가 지났죠. 이제 나가시겠거니 했는데 신우가 주말 지나고 간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너무 좋다고 우리 큰애랑 둘째가 집에 안 간대요. 어떡해요? 하면서 깔깔거리고
시어머니도 짐 쌀 기미를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이제 가주셔야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팔자 눈썹을 하며 애원하듯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게 해주지 그러니? 짐도 다 갖고 온 상태라 거의 이사 수준이야. 네 신혼집이 공사가 다 되긴 했지만 바로 가기도 뭐한데 며칠만 더 있다 갈게. 응? 가족끼리 그래도 되잖아. 며칠이요? 2주 꽉 채워 지내셨는데 제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아랫집에서는 계속 민원 전화 오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애들 말릴 기색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럼 내가 매트를 주문해서 깔게. 그럼 되지? 네? 무슨 매트를 깔아요? 저희 부부는 애도 없는데. 그렇게 꼭 선을 그어야겠니? 나도 이젠 못 참겠다. 시조카가 남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니들 애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애들이 좁은 빌라 살다가 너희 아파트 와서 행복해 하잖니. 네 신호 빌라 근처엔 놀이터도 없어. 여긴 키즈 카페 안 가도 아파트 실내에 애들 노는 것도 있고 놀이터도 몇 개나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애들 딱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아가씨네 사정만 봐드리기엔 제 입장도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네가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애들 다 클 때까지만 니들 집에서 좀 살게 해줘라. 응? 막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그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네?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요? 저희 부부는 뭐 안방까지 내줘야 해요? 왜 말이 안 되니? 가족끼리 힘들면 돕고 살 수도 있지. 우리 사위가 요새 일이 잘 안 돼서 그래. 전 그러면 우리 딸네 집을 싹 치워놓을게. 거기를 네 집처럼 써. 어차피 니네 공장이랑도 가깝지 않니? 오고 가고 하기에 우리 딸 집이 너한테 편할 것 같은데.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우리 집이랑 아가씨 집을 바꾸자는 말이세요? 제가 언성 높여 이야기하니 멀리서 모른 척하던 신우가 그제야 다가와 본인 엄마를 말리더군요. 엄마, 새언니가 오해하겠어. 나는 그러자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내가 딱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까지 우릴 짐짝처럼 여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다신 안 올게요. 뵀죠? 신우가 기분 나쁜 티를 내더니 그렇게 짐을 신경질적으로 싸더군요. 2주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황당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상황을 허수아비처럼 지켜만 보고 있더군요. 저만 나쁜 년이 되어 있더군요. 왜 아무 말 안 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우리 가족한테 매번 그렇게 선을 그어야 시원하겠어?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 내가 선을 그었다고? 선을 그어서 네 동생이랑 네 엄마랑 줄줄이 애들 달고 우리 집에 2주나 있게 해줬겠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신우랑 시모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둘 다 저한테 다가와서는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했대요. 누가 더 심한데요? 남의 집에 애들 데리고 짐 싸들고 와서 2주나 먹고 자고 하게 해줬더니 이상하게 남은 나쁜 년이 되네요. 새언니, 저번부터 진짜 내가 참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남 취급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면 뭔데요? 이 집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아가씨 우리 엄마 이름이나 알아요? 그 말에 신우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시모도 심상치 않음을 이제야 느꼈는지 저를 달래려 하는데 뿌리쳤어요. 그냥 이혼할게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으로 돈 줄줄이 나가는 것도 이제 못 참겠고 가족이랍시고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이 이상한 집안도 너무 질리네요. 그 말에 남편이 기함을 하며 진심이냐고 묻더군요. 진심 맞으니 네 가족 다 데리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겠다 하면서 시댁 가족들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제야 집안이 조용해지고 살 것 같더군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들어 친정엄마한테 다 이야기했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제 뜻 언제나 응원할 테니 엄마한테 기대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시원하게 집 박차고 나갈 땐 언제고 이혼 안 하겠다고 뻗팅기더군요. 그래서 변호사 사서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 준 것만으로도 이미 상대 유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하려고 했더군요. 애 갖기 싫다고 한 것도 지 조카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나 봅니다. 게다가 사업도 저 모르게 완전 말아먹고 있었더라고요. 몰락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한 거나 다름없죠. 솔직히 남편 사업 잘 안 돼도 제가 먹여 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 인성을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보여요. 시댁은 제가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며 저를 속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야 본인들의 구질구질함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니까요. 아무튼 남편 유책으로 승소했고 애가 없는 관계로 아주 심플하고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판결 나기 얼마 전부터 시무랑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잡더군요. 저희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떼어냈습니다. 저희 엄마 남편 없이 사업 일구고 애들 키워서 성격 엄청 강하시거든요. 엄마가 호랑이처럼 소리 지르자 시모가 움찔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끝났어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참 많은 케이스를 겪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호구로 물주로 평생을 살 뻔했는데 그래도 빨리 빠져나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또 만날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연애 생각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집안과 파혼하고 지금은 솔로가 된 30대 초반 공무원 여자입니다. 사람 생김새 다 다르고 생각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은 정말이지 처음 봤네요. 그래도 예식장만 계약한 상태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신혼여행이며 스드메 더 깊게 들어가 신혼집에 가전 가구 넣은 상태에서 파혼하게 됐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요? 아마도 그런 고충을 겪는 게 두려워 파혼하지 못하고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해져 옵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와 결혼을 준비했었습니다. 식품업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나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참 저에게 자상하고 애틋하게 사랑해 주었던 남자라 연애는 정말 행복하게 했었어요. 남자가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아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예비시댁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었고 조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 하신 아주 평범한 집안이에요.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집 하나 있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 역시 돈을 대단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인데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알바로 쇼핑몰 모델도 했었을 만큼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 소개팅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전 남친도 그중 하나였는데 마음이 잘 맞아 사귀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예비시댁과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 때 한정식 집으로 남친이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으로 착석했는데 생각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참 호탕하고 밝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계를 풀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은 이미 본인 아들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서 참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성격이라고 칭찬하시더군요.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훌륭하다며 제가 며느리로 참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꼭 해주려고 했어.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로 해줄게. 라고 하시길래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훌쩍 뛰어버린 시대에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문제를 시댁에서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1, 2억 해주시는 것도 흔치 않은데 무려 10억이나 해주신다니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여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집 대출 갚아가며 살 줄 알았는데 신혼부터 10억짜리 집으로 시작한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군요. 예비 신랑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맞아, 우리 집에서 나 장가 가면 집 해주신다고 약속했거든. 너 결혼 잘하는 거야. 라며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사실 예비 신랑의 그런 허세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셨고 예물 예단은 허례허식이라 필요 없으니 그냥 그 돈 아껴 결혼 준비에 보태라 하시더군요. 반반 정도 돈 내어 진행하길 원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는 결혼 날짜를 받아오겠다 하셨고 8개월 정도 후인 11월이더라고요. 요즘 결혼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려면 1년 정도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예식장 찾아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 삼아 투어를 다니곤 했죠. 그래서 저희 집이랑 시댁 사이쯤에 있는 경기도 모 예식장이 괜찮아 보여 그쯤으로 리스트를 짜서 양가에 알려드렸더니 저희 집에서는 괜찮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는 별로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근처 지역 다른 예식장 2개를 더 골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퇴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떤 예식장을 원하시는지 콕 집어 말씀해달라고 예랑이 통해 전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는 우리는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 집에서는 호텔 말씀 안 하시니?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10억짜리나 해오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예비 시모의 속뜻을 알겠더라고요. 남자 집에서 집을 해주는 대신 여자 쪽에서 할 만큼 도리를 해라 이거더군요. 시댁에서 반반 결혼하라고 하길래 저는 저 모아둔 돈 3천만 원 탈탈 털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부모님께서도 저 결혼하면 어느 정도 도와주시겠다 하셔서 5천만 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돈이랑 저 모은 돈 합쳐서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신혼집에 가전가구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예식은 제 사정에 비해 너무 분에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잘 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힘으로 결혼해야 하니 적정 예산에 맞게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수준의 호텔식을 원하냐고 하니 예비 시모가 적어도 신라 호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거기 야외 예식이 예쁘던데 한번 알아봐. 우리도 어느 정도 해준 보람을 느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인맥이 넓으시단다. 높으신 분들도 오고 그러는데 수준을 좀 맞춰서 식을 올려야지. 부모님이랑 상의 안 해봤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당황해서 결혼은 서로 반반 돈 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둘 주머니 사정 고려해 알아봤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그럼 호텔 야외식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식 최소가 5천이고 야외는 거의 1억은 써야 할 것 같은데
저나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 해주실 여력이 안 되세요. 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좀 언짢은 티를 내며 무슨 1억씩이나 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실내식으로 알아보던지. 그 정도 성의는 보일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이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10억 정도 신혼집을 해주는 남자 집이 없으니 웬만하면 예비시댁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다 라는 의견과 그건 갑질 같다. 우리가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비시댁에서 먼저 집 해준다고 말씀해 주신 거니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남친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처음엔 자기가 집에 잘 이야기해보겠다더니 나중에는 엄마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군요. 예비시댁에서는 남친 아버지 사업 때문에 호텔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대출을 받아 식을 진행하되 예비 시모가 원하는 야외식은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죠. 그랬더니 선심 쓰듯 알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장난 아니다 보니 10억짜리 집을 해주신다는데 이 정도는 맞춰야지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호텔 예식장을 잡아두었죠. 예약금만 2천만 원 냈습니다. 물론 제가 바로 목돈이 준비되지 않아서 남친이랑 반반 냈어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 쪽에서 추후 다 내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예비 시모가 참 잘했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하시길래 큰 산 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더군요. 신혼여행 스드메 같은 건 예비 시모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전 가구 알아보려고 하니 예비 시모가 계속 동행하려 하시더군요. 시간도 예비 시모한테 맞춰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말에 특근이 잡혀 평일밖에 시간이 안 되어서 남친이랑 수요일 저녁에 만나 가전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수요일 저녁은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며 주말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저 없이 아들이랑만 가전 보고 계약하겠다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우리 신혼집 가전을 사주시겠다는 건가 싶었네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비 시모 뜻은 본인이 고르고 결제를 제가 하라는 거였네요. 너무 황당해서 어차피 제가 결제할 거 저도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 한다고 하니 예비 시모도 기분이 나쁜 듯 무조건 주말로 시간 빼라 고집 피우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가전 가구는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없던 일로 했더니 예비 시모가 저더러 고집이 세다고 했다더군요. 그걸 예비 신랑이 저한테 전했어요. 그놈도 참 웃기죠.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 보니 이 결혼 과연 맞는 건가 싶더군요. 남친은 참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면 잘 살겠다 싶었는데 벌써부터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대는 예비 시모 자리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남친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한 번 크게 싸우고 제가 파혼하자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예비 시댁에서도 처음엔 그럴 거면 그냥 파혼하라고 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개혼이라 내가 많이 설렜나 봐.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한 거 인정하마. 이제부터는 정말 니들 뜻대로 해. 우리 아들이 널 참 많이 좋아하나 보다. 라며 씁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남녀간 정이란 게 뭔지 결국 다시 붙어서 결혼 준비 재개하게 되었고 한동안 예비 시모가 정말 간섭 안 하시더군요. 참 순진하게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 엎어놔야 고부 갈등이 해결되는 거구나 싶었네요. 예비 시댁의 시꺼먼 속내를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가전을 다 정해놨고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구였는데 집 구조를 알아야 가구도 넣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어떤 집을 주실 건지 남친 통해 여쭤봤는데 계속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하셨다더군요. 처음엔 서울 강동구 역세권 24평짜리 집을 주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경기도 모 신도시 34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바꿔 본인들이 세를 주고 있는 경기도 어디에 23평짜리 빌라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살으라 하시더군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어쩐지 마음이 안 놓여 그 집 시세를 찾아봤더니 7억 5천 정도였어요. 제가 속물인 건가요? 10억이랑 7억 5천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친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마 잠깐만 살다 다른 집 이사가게 해주실 거라고 하더군요. 예비신랑도 본인 부모님의 뜻에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저도 솔직히 예식장이란 가정 구하는 데서 예비시모한테 대인 게 있기 때문에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죠. 어머님께서 10억 정도 되는 집을 해주시겠다 했고 그걸 이유로 예식도 원하시는 대로 호텔로 잡고 가전 고를 때도 솔직히 갑질하신 거 맞잖아. 우리 그래서 파혼할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집? 아예 안 해주셔도 상관없었어.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받고 어머님 의견 맞춰드렸던 거고. 근데 이건 아니지. 확실하게 해야 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1, 2억의 문제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예비신랑도 생각이 깊어졌는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보겠다 하더군요. 이런 미적지근한 남친의 태도도 사실 훗날 파혼의 이유에 속하긴 했어요. 본인 집에서 10억 해준다고 했을 때 어쨌든 덩달아 어깨가 솟아있던 그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집에 전했는지 예비 시댁에서 저 좀 보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약속 잡고 예비 시부모님이랑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모가 인자하게 웃으며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 그래, 나 같아도 많이 소갈이 했을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살라는 집은 허름한 7억짜리 빌라니까.